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 이후 선거 부정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의식 있는 몇몇 시사 유튜브 채널과 마이너 우파 성향 매체를 제외한다면 그동안 한국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중립성 문제와 부패하고 비대한 좌편향 공룡선관위 문제를 제대로 다룬 제도권 언론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분위기가 적지 않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최대 공영방송인 KBS가 내용에선 아직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선거관리 문제를 잇따라 주요 뉴스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얼마 전 끝난 대만 총통선거를 계기로 한국의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일절 도입하지 않은 대만의 엄정한 선거관리 실태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의 의도적인 외면으로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계의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명 칼럼이 종합지는 아니지만 주요 경제지인 한국경제신문 한경에 등장했습니다. 더구나 이 칼럼의 필자는 한경 편집국장 등을 거친 조일훈 논설실장으로 그야말로 현재 한경 지면 제작의 핵심 간부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조일훈 논설실장의 최근 칼럼은 제목부터가 선관위 편의가 선거 공정성보다 앞설 순 없다라면서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목은 그동안 한국의 애국시민과 애국단체들이 선거관리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해온 핵심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번 칼럼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158조도 날인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자신들이 만든 공직선거관리 규칙 84조를 앞세워 인쇄도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사무규칙을 제멋대로 법률보다 상위에 올린 꼴이라고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칼럼의 필자인 조일훈 한경 논설실장은 1966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등학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경에 1992년 입사한 걸로 돼 있어 언론계로는 대략 저보다 5년 정도 후배인 것 같습니다. 한경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편집국장 등을 거쳐 2022년 3월부터 논설실장을 맡아 한경 사설과 칼럼 등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한경의 핵심 간부입니다. 선관위 편의가 선거 공정성보다 앞설 순 없다라는 이번 칼럼의 메인 제목에 이은 작은 제목, 즉 소제목은 3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근원, 본투표와 다른 투표용지 형식,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고, 날인 대신 인쇄 고집하는 선관위, 편의성 앞세워 상위법 무력화, 이렇게 2번째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소제목은 투표 시간 길어지더라도 투표관리관이 현장 도장 찍어야 부정선거 논란 불식,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조일훈 논설실장의 칼럼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끝난 대만 총통 및 입법의원 선거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방식이다.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가 없고 휴일인 토요일에 호적지로 가서 투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고도 투표율은 전자시스템을 채용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사전투표 도입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선거 개입 우려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 칼럼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은 더 수동적이다. 기표관리원이 수작업으로 표를 하나씩 뽑아들어 모두에게 보여주며 표에 적힌 내용을 소리내 읽는다.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를 눈으로 확인한 뒤 복창한다. 또 다른 기표관리원은 모두가 보는 곳에서 번호, 성명 등에 맞춰 표수를 발을 정자로 기록한다. 기록지에 100표가 가득 차면 또 다른 관리인이 소리내어 읽고 주변인들이 이를 복창하며 결과 합산지에 기록한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도 오후 4시에 시작한 개표는 7시께 개표율 60%를 넘었고
8시가 되자 완전히 승패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일훈 실장은 대만의 선거관리 실태를 먼저 소개한 뒤에 본격적으로 한국 선거관리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여전히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양대 정당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지지율 격차가 최대 16%포인트, 평균으로는 10%포인트 정도 벌어지면서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기반으로 사전 사후투표의 성향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는 통계학자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바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근본적으로 본투표와의 시간적 간격, 장소, 이동, 집표 방식 차이 등에서 연유한다. 과연 현행 사전투표가 본투표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계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핵심이다. 선관위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말 보완책을 발표했다. 올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대만식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첨산에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칼럼은 이어서 선관위가 고집하고 있는 소위 인쇄날인, 인쇄날인 말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 인쇄날인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렇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 왼쪽 하단의 투표관리관 날인 자리에 현장 날인 대신 인쇄도장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누군가 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몇몇 선거재판에서 엉터리 용지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8조도 날인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사전투표관은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자신들이 만든 공직선거관리 규칙 84조를 앞세워 인쇄도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사무규칙을 제 멋대로 법률보다 상위에 올린 꼴이다. 칼럼은 다음과 같이 더 이어집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26일 인쇄날인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합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대한 사건으로 명명된 해당 청구권은 위헌 결정 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헌재가 관행처럼 내려온 인쇄 조항에 대해 차마 위헌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헌이 아닐지라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있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당시 보충 의견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인쇄날인보다 선거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를 통해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선거 효율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공정성을 더욱 도모할 수 있다. 조일훈 환경논설실장 칼럼의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시간의 지연과 그에 따른 추가 인력 투입을 걱정하고 있지만 선거관리 편의성을 법률 준수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 같은 가치와 동일한 무게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논란을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천만 명의 대만 유권자가 단 하루의 선거일에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 호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국민도 얼마든지 기다리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 가장 문제는 사전투표 자체를 폐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다수 야당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 폐지를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어도 이번 총선 전까지는 불가능한 만큼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말도 안 되는 인쇄 날인이 아니라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이 방향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일훈 환경논설실장의 칼럼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칼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도 이 선거관리의 수개표 문제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선관위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소위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의 원천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날인과 인쇄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인쇄 날인이란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라면서 의문학자에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자 이렇게 강조했던 캐나다 거주교포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경복 대변인이 권순월TV에 현장에서 손으로 세는 것이 수개표다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캐나다에서 2차례 투개표 참관인으로 봉사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투표함을 왜 들고 다니냐면서 육하원칙대로 수개표를 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경복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손으로 세는 것이 수개표다. 육하원칙대로 하면 된다. 선거는 크게 투표와 개표로 이루어진다. 주지하다시피 투표는 선거인이 하고 개표는 선관위가 한다. 국민이 주권 행사를 하는 선거에서 그 중요한 일부를 선거인인 국민 자신이 하지 않고 선관위가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선거인이 편의상 선관위에게 그 일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수임자로서 위임자인 선거인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다 해야 함은 물론이다. 선관위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해준 규정대로 하되 혹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신뢰가 가도록 하면 될 것이다. 만약 필자에게 묻는다면 캐나다 현지에서 2차례 투개표 참관인으로 봉사했던 경험에 비추어 개표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권하고 싶다. 즉, when 투표가 마감되는 대로, where 투표소 현장에서, what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힌 진짜 투표지를, who 여야 참관인 참관하에, how 전자기기가 아닌 손으로, why 그리하여 선거인 누구에게나 납득이 되고 신뢰가 가도록 말이다. 이렇듯 투명한 방식으로 개표가 완료된 결과는 완료 즉시 선거관리인에 의해 유선으로 자기 윗선에 보고되고 동시에 참관인에 의해 역시 유선으로 자기가 속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보고되어 방송으로 공개되기 전에 이미 공개의 사실이 되는 것이다. 보고 원칙에도 부합하고 전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일도 아닌 이름하여 육하원칙 투개표를 할 수 있다. 투표함을 왜 들고 다니나? 헌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전선거의 개표 현장 상황은 어떠한가? 투표함의 개함에서부터 투표지의 분류와 집계 과정만 보더라도 1. 투표를 끝낸 투표함을 몇 날 며칠 묵혔다가 2. 개표소라고 하는 데에다 옮겨놓고선 3. 딴 데서 온 투표함들과 함께 들어부은 다음 4. 소위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전자기기에 넣어 돌린 다음 5. 확인을 한다며 계수기에 넣어 드르륵 한다고 한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팩트 아닌가? 어찌 이것이 위에 소개한 육하원칙 수개표보다 더 신속하고 더 투명하며 따라서 더 납득이 되고 더 믿음이 가는 방식이겠는가? 무엇보다도 투표함을 선관위 사무실로 거기서 또 개표소로 이리저리 들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투표를 마감한 즉시 현장에서 개함하여 분류, 집계한 다음 숫자만 모아 합산하면 될 일을 아무 쓰잘데없는 절차를 만들어 복잡 단안하게 하고 있다. 왜? 무슨 까닭으로 이러는가? 전자개표한 것을 손으로 확인한다고?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는 개수기 전 단계에서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했단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수개표, 즉 손으로 분류하여 집계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 구태여 전자기기를 쓸 하등의 필요가 없을진데 따라서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이 실인적 손으로 투표지를 만져보도록은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도대체 전자개표를 한 뒤에 수개표로 확인한다는 것이 순서상 말이 되나? 이를테면 재봉질을 한 뒤에 바느질로 오를 살펴보겠다는 넌센스와 무엇이 다른가? 사전투표한 것을 현장 수개표 방식으로 사전개표를 하면 본투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안 될 일이라고도 하는데
사전 투표는 되고 사전 개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또 무엇인가? 만약 정경호 등에서 제기한 사전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부득이 사전투표를 막을 수 없다면 법리적으로 사전개표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그런가? 문제는 법과 논리 이전에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일종의 외계인들과의 다툼이라는 점이다. 헬플리스일 듯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